자, 안녕하십니까. 박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협상에 사용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됐어요. 협상은 사용되는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그냥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이건 좀 챙기고 가자 하는 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 사실은요, 협상은 타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은요, 그냥 어릴 때부터 누가 특별히 협상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요. 그분들이 되게 호응이 좋아요. 그런 천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천부적인 기술들을 타고난 사람들은 진짜로 하늘이 만들어준 거지요. 하늘이 만들어준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천부적인 재능들, 감각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다. 협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80대, 10대, 1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대, 10대, 10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협상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80은 준비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그런 협상력은 한 10%, 그리고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 이걸 10 이렇게 잡습니다. 그만큼 협상의 결과는 협상의 준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협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얻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세 번째로는 이 협상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목표를 잃지 않는다. 가끔씩 실종되는 목표들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처음에 나는 내 동료와, 옆에 부서에 있는 내 동료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 일정을 좀 조율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일정을 조율하려고 만났는데, 이게 협상이 잘 다뤄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일정은 관두고 그동안 좋았던 관계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왜?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과민하게 반응해버리면 이게 협상이 또 다른 길로 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들, 내가 지금 이걸 원래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얻어내버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한 10은 남겨놓고 90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타고난 협상가 아닌데 과연 내가 이 협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조심스러움이 협상의 결과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긴장,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들이 협상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해라고 하는 게 있다. 입장이라고 하는 건 내세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약간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입장은 이런 것들이지요. 눈에 보이고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가치, 양이 딱 가치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 혹은 납기, 수량, 이런 것들이죠. 결제 조건. 근데 가끔씩 보면 내세우는 건 이런 건데 실제로 얻고자 하는 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거는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들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많이 비싸네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 가격을 줄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내가 내 마음속에 뭘 갖기 위해서다? 이 제품에 대한 보장을 갖기 위해서다.
그러면 내세우는 가격은 입장인 거고요. 자, 그 뒤에서 얻고자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해, 이익과 손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이걸 이해라고 한다. 이 입장과 이해는 같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해 보면 입장과 이해가 같은 협상의 경우에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을 10% 할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할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할인해 주든 아니면 거래를 포기하든 아니면 한번 정말로 버티기를 통해서 그냥 내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얻어버려. 그러면 이 결과는요,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입장과 이해가 다른 협상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걸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 대체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A인데 이 A 말고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기술, 그게 협상의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입장하고 이해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에 시작하는 게, 그렇죠? 전제로 시작하시는 게 협상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정보. 자, 그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회사를 대표해서 내 앞에 앉았는데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협상의 결과가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며, 이런 협상을 자기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성공시킴으로써 본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협상 결과를 내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은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한테 내가 휴가원을 내려고 해요. 좀 바쁘긴 하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오늘 상사가 그 상사의 상사한테 혼나고 왔어요. 우리 직장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깨지고 왔단 말이에요. 깨지고 온 상사한테 휴가원 들이미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얼굴 보고 회의 끝나고 나오는 상사의 얼굴을 보니까 막 밝고 싱글벙글해요. 그때 휴가원 내미는 거 다르잖아요.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도 내가 어떤 타이밍에 접근할 거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정말로 고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량이 많은 사람이 구매량이 적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인지도가 높은 고객이 인지도가 적은 고객에 비해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요. 독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비즈니스 협상에서 독점만큼 강한 파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상대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자원들, 이런 파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상대방은 나에게 발휘할 수 있는 파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준비해보고 분석해 보신다면 협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첫 번째, 협상은 일단 지른다. 지른다라는 표현이 글쎄요, 바람직하거나 좋은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버티기입니다. 협상은 버티기 할 줄 모르면 협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버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양보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요구에도 강경하게 대응한 다음에 버티기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양보한다. 이걸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쟁점을 분석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부딪힐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은 나와 온전히 반대일 거다. 모든 쟁점에서 상대방은 나와 반대일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협상에서 이런 쟁점들은 모든 게 다 반대이면 우리는 협상 못합니다. 복잡해서 어떡합니까? 그 많은 쟁점들을 어떻게 다 열거하고 다루겠어요. 잘 보면 대부분의 쟁점들은 비슷한 입장이거나 금방 합의가 가능해요. 다만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몇 개의 쟁점들이 우리의 협상을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협상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쟁점들을 막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협상하는 데 유리합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불리하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좀 적다, 이런 경우에는 쟁점들을 많이 포함시키면 포함시킬수록 여러분들은 유리한 협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협상은 양보하는 기술이에요. 협상은 뺏어내는 기술이 아니고 양보하는 기술입니다. 양보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상대방한테 뭘 줬다? 이거는 차후의 문제다. 내가 얻는 데 집중해라. 그렇죠? 세 번째는요, 생존 공식.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협상에서는요, 분명히 내가 얻어내는 가치가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커야 협상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정량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물건으로 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정량적인 가치 외에 어떤 신뢰, 어떤 관계, 그다음에 그 다음번의 기회, 이런 것들도,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어디와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나, 그렇죠? 실적들, 이런 것들도 계산에 집어넣어서요,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얻어낸 것들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죠? 협상은 과감하게 뛰어드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요, 협상은요, 주는 가치보다는 받는 가치입니다. 제 고객사 중에요, 대당 한 10억 정도 되는 장비를 파시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라인에 그런 장비를 10대를 구매를 하면 그냥 한 대 값은 안 받아버린다. 한 대가 10억짜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러는 거죠. 9대 값으로 한 대를 그냥 얻었으니까, 그렇죠? 덤도 어마어마한 덤을 얻은 거고 나는 10억을 이익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10억짜리 장비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냥 줬으면 그 10억을 준 걸까? 아니지요. 그렇죠? 제조 원가를 준 거죠. 제조 원가를 준 거예요. 그게 얼마든 간에. 분명히 받은 사람은 10억의 가치를 받았지만 주는 사람은 또 다른 가치를 줬다. 이것들을 잘 계산을. 그래서 협상은 받는 가치 기준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건 정말로 매너가 아닌데, 그거 뭐 제조원가 얼마나 된다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가치가 그 가격이면 그 가격을 얻는 거죠. 그렇죠? 의외로 보면 자꾸 그거 보고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비용들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리거나 이러면서 협상을 망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러라죠. 질러라. 이런 분석이 끝났으면 질러야죠. 그렇죠? 요구해야죠. 요구하는데 요구는 먼저 하는 거다. 요구는 내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통설입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제안을 먼저 받고 내가 그거에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기업에서 거래할 때 견적서 같은 거를 넣잖아요. 견적서를 먼저 내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요? 견적서 내는 사항은요,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내가 낸 견적서를 가지고
고객은 뭐 할인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 협상은 대부분 견적서 금액을 혹은 견적서 그 조건을 가지고, 그죠? 그걸 기준으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두 번째는 요구할 땐 단호하게 해라. 단호하게 하라고 하는 게 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도 수립하시고요. 근거도 만들어 놓으셔서 단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은 크게 요구하는 거다.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할인 들어올 거야 라고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크게 요구하고 그거에서 조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내가 가격을 조정하고 수량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딱 내가 뭐 받아야 되고 상대방이 할인하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시작하시면 자칫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티기죠. 버티기. 자, 질러라, 버텨라. 자, 근데 왜 버틸까예요? 왜 버틸까? 그냥 버텨서 끝낸다. 그럼 여러분 버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버티기로 끝내면 상대방은 졌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상대방이 졌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다음번 비즈니스가 힘들어요. 그럼 버티는 건 왜 버티냐? 버티다가 나중에 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이제 조금 양보한다가 있잖아요. 이 조금 양보를 버티다가 주면 훨씬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버티기를 하는 거다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에 뭐 한 10만 원짜리 생각하시고요.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자켓 하나 사러 가셨다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입을 거. 갔더니요, 시장 아주머니가 12만 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10만 원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가 그러세요? 그랬어요. 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10만 원에 살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했구나. 막 좋으세요? 아니면 야, 혹시 이거 8만 원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10만 원 이렇게 순순히 할인해 주는 거 보니까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 아주머니가 10만 원에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하냐고, 다른 데 가면 더 비싸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사시든가. 뭐 그냥 막 가세요. 막 이렇게 버팁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는 거죠. 참 아저씨 참 대단합니다. 아휴, 알았어요. 내가 졌어요. 10만 원에 줄 테니까 다음번에 꼭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앞과 뒤의 경우에서 어디에서 더 만족할까 합니다. 사실 받은 가치는 2만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가 양보를 할 건데 이 양보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버텨주는 거다. 자, 이제 양보하기예요.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의 원칙들을 한번 알아보고 가죠. 옳지 않은 양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는 양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양보. 상대방은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좀 전에 예처럼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너도 양보해라.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당신이 이만큼 양보하면 내가 이만큼 양보하겠습니다의 틀이 양보를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틀이다. 왜? 상대방은 양보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양보를 하는 거지요. 내가 먼저 10을 양보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 논의는요, 10을 할인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진행되는 양보. 예를 들면 막 50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요구할 때마다. 그러면요, 상대방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양보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양보가 끝날 거다. 내가 양보받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느낌을 못 주는 거지요. 근데 처음에 10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7을 그 다음에 5, 2 이렇게 점차 양보를 줄여가면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양보의 한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야 더 이상은 안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일정하게 양보해서 도대체 양보의 끝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가 없이 양보. 안 됩니다. 최소한 다음번에 기회 아니면 다음번에 배려 이런 것들을 얻어낸 상태로라도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양보는요, 여러분을요, 호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유 없는 양보는 여러분들을 호인이 아니라 혹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반씩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반반씩 양보하는 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반반 딱 자르는 거예요. 공평한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양보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양보할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양보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날라온 거야.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항상 제가 무협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무협지의 고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고수는 항상 3푼의 힘을 숨기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협상도 상대방이 완전히 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조금은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난 영업사원인데요. 내가 여지없이 양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 윗분들끼리 이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본부장님과 상대방 본부장님이 만났어요. 근데 상대방 본부장님이 한번 툭 건드려요. 조금 더 해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부장 막 상무 전무식이나 돼가지고 와서 그렇죠?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런 얘기 모양 빠지잖아요. 숨겨놨는데 그러면 상무님 오셔서 상무의 권한으로 당신들이니까 특별히 더 할인할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요, 목표 집중 대화라고 하는 다소 딱똑한 제목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 집중 대화는 이런 거예요. 대화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표 이외의 문제로 막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죠? 얻는 데 집중하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목표로 돌아오는 이런 거를 좀 길러셔야 되는데 목표 집중 대화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요즘 가장 무섭다고 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그렇죠? 방이 막 어지러져 있습니다. 사춘기 딸이.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야? 저기 방 좀 정리하자. 그랬더니 딸이 그냥 뭐 건성으로 대답은 잘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다른 일 보고 와서 딱 보니까 방이 그대로인 겁니다. 갑자기 엄마가 화가 났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방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네가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딸이 엄마 뭐 저 이런 거 하다가 못했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왜 근데 짜증을 내요? 막 이렇게 왜 화를 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엄마가 화 나게 생겼어 안 생겼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막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막 이게 지 엄마한테 이 버릇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원래 엄마하고 딸하고는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원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둘이 싸워놓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상대방은 우리 엄마는 답답한 사람, 우리 딸은 버릇없는 아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목표 집중 대화라고 하는 건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도 목표에 집중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이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지금 내 목표를 공격하느냐 아니면 나를 공격하느냐예요. 딸이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지금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죠? 방 정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대화를 유지해줘라. 두 번째로는 지금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꼭 지금 다뤄야 되냐 아니면 일단은 목표에 집중하고 나중에 다뤄도 되느냐. 나중에 다뤄도 될 거면 패스. 넘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그래서 내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라면 일단 감정부터 다스리고요. 감정이 안 다스려지면 회합을 연기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할까요? 감정 다스리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의도를 아시느냐 아니죠.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도부터 파악을 하시죠.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수집을 하시든요. 그래서 목표 집중 대화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협상을 계획하는 데 고려해야 될 것들 그리고 몇 가지 큰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밀고 당기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